president has a full-scale set of options, diplomatic options, political options, options with our allies, and then ultimately a set of options that would involve use of U.S. military.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를 겪고 있는 남미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지난 1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콜롬비아 파병 메모 노출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옵션이 가능한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이익과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전 세계 각국의 분쟁과 갈등에 외교적, 경제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군사 개입도 시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군사 개입의 예로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에 있었던 베트남 전쟁, 2003년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목표로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 연합군이 참전했던 이라크 전쟁, 테러 세력 소탕을 목표로 참전한 아프간 전쟁 등이 있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군인이자 군사학자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이 저술한 전쟁론을 통해 군사력의 사용은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할 상위 권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군사력 사용은 효과적인 외교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군사 문제 연구로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 랜드 연구소가 올해 초 발표한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은 18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5건의 군사 개입을 했는데 자국의 이익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태에 개입한 것이 약 80건이었고 분쟁 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도 20여 건 넘는 군사적 개입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도널드 스노우와 데니스 드루는 전쟁과 정치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저서 From Lexington to Baghdad and Beyond에서 각국은 제3자에 의해 타협이나 중재가 어려운, 즉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지켜야 할 국가적 이익, 이른바 사활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활적 이익에는 영토 분쟁과 체제 수호, 안보 위협 등이 포함되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같은 테러 세력 소탕을 위한 군사 개입이나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입은 사활적 이익이 걸린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stand with the Venezuelan people in their noble quest for freedom, and we condemn the brutality of the Maduro regime, whose socialist policies have turned that nation from being the wealthiest in South America into a state of abject poverty and despair. 최근 들어 미국의 군사 개입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와 테러 방지 등 정치적 목표 달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학자인 리델 하트는 전쟁의 목적은 더 나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단기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19년 현재까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2001년 이래로 테러와의 전쟁에 1조 9천억 달러 이상이 쓰였고 미 국무부는 지난 17년간 분쟁 지역 국가들의 경찰과 군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테러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1270억 달러를 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평화 유지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통한 목적 달성을 이루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12월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그러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 보호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와 국민들의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any of us question the precipitous removal of troops, although I am a believer in peace and security from Syria and then possibly Afghanistan without the consultation of military and other diplomatic experts. 미국의 국방 예산은 5년 연속 증가해 2020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분쟁 개입 자제 기조 속에서도 미군의 활동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군사 전략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국은 최근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에 반발해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겠다고 나서자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했습니다. 또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사태 안정을 위해 카리브해 일대에 병원선을 파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United States military and medical personnel working alongside their counterparts across the region will be there to provide medical assistance to communities in need and help relieve countries overwhelmed by the influx of the suffering people of Venezuela.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